대충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고 잘못된 코딩을 고쳐주기도 하고 시도 써주고 엄청나게 긴 글을 딱 2줄로 간추려줍니다.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넘었고 대학생의 89%가 숙제나 시험에 사용해봤다고 대답했고 미국에서는 어떤 판사가 재판 중에 챗GPT를 사용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새 챗GPT가 레벨업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GPT-4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AI 경쟁 현황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3개월 전에 출시된 챗GPT는 인기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뉴스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뜨고 관련된 기사나 전문가 의견들도 우르르 쏟아졌고 놀라움과 기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정말 높았는데 이렇게나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툴로 빨리 자리 잡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검색 포털 사이트나 카톡에서도 챗GPT를 적용하고 있고 또 챗GPT 변호사, 챗GPT 회계사, 챗GPT 뉴스 사이트 등등 다양한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GPT 3.5를 소개드렸었는데요. 벌써 그 다음 버전, 그러니까 GPT-4가 이렇게나 빨리 나왔습니다. GPT-4가 뭔지, 뭐가 더 좋아졌는지 알아보고 보너스로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이 AI 경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지금 AI 경주를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뛰고 있는지, 왜, 그리고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누가 숨어있는 강자인지 썰을 좀 쫙 풀어볼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GPT-4의 특징부터 알아볼게요. 이전 버전에 비교해서 뭐가 개선됐을까요? 첫째, 훨씬 더 창의적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래 가사나 시처럼 창의적인 작품을 더 잘 만들어내고 코딩이나 문서처럼 기술적인 글도 이전의 GPT 3.5 모델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지시문을 적어볼까요? 해리포터로 랩 가사를 쓰되 가나다 순으로 문장을 시작해줘. 먼저 GPT 3.5 예전 모델에서는 첫 문장을 가로 시작하지만 다른 문장들은 실패네요.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개선된 GPT 3.5 현재 모델 또한 첫 문장은 가로 시작하지만 다른 문장들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GPT-4 모델에서는 속도가 아주 약간 느리긴 하지만 가나다라 문장들을 제대로 만들어냅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이렇게 복잡한 명령이나 지시문도 잘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대답합니다. 뭐 이거는 예견된 얘기겠죠. 레벨업을 했다고 하니. 둘째, 사실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GPT-4는 거대 멀티모달 AI입니다. 모달이란 뭔가와 소통하는 방법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챗GPT 모달은 글 하나였습니다. 글로 AI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글로 AI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글로 소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이 멀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챗GPT가 그림, 사진, 영상, 소리로도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오, 대단하죠? GPT-4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헬륨 풍선이 잔뜩 묶여있는 사진인데 이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봤더니 풍선들이 날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이유가 이게 무슨 사진인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의 상황을 인지하고 가정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예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글러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글러브가 나무판을 치니까 공이 위로 튀겠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GPT가 이 사진을 보고 나무판이 지렛대 역할을 하겠구나. 그럼 시소처럼 공이 위로 튀어오르겠구나. 라는 다단계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추론 능력 또한 대단하고요. 사진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기호도 이해를 하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여러 식재료들 보여주면서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능한 요리들을 추천도 해주고요. 냉장고 정리할 때 엄청 유용하겠네요. 이것도 정말 대박인데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왜 웃겨? 라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진이 왜 웃긴 것 같으세요? 이 사진이 왜 웃긴지 챗GPT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는 유머나 개그도 챗GPT한테 배울 수가 있나? 여기서 포인트는 GPT-4는 사진이 주어졌을 때 사진 속 상황을 이해하고 추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이번에 보여지진 않았지만 영상과 소리도 알아듣는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와, 더더욱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셋째, 훨씬 더 길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3,000 단어 정도의 양을 한 번에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25,000 단어 정도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 내용도 훨씬 더 깔끔하고 형용어나 의성어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는 등등 더 창의적이고 더 길고 더 정교한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혹시 외국 가수 중에 리안나 들어보셨나요? 이 가수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엄청 길게 검색 내용이 뜨거든요. 이 긴 글을 싹 복사해서 GPT에게 알려주고 어떤 질문을 하면 아주 명쾌하고 간결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 내가 원하는 내용만 추려서 간결하게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넷째, 더 정교하고 이성적으로 추리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논리 정연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훨씬 어려운 전문적인 시험들 있잖아요.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수학 시험 등등 고등 지식이 필요한 시험들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정도는 GPT 3.5에서도 가능했던 기술이긴 했었지만 굳이 비교해보자면 GPT 3.5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대학생 같았어요. 말빨이 너무 좋아서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시험 성적은 낮은 그런 열등생 같은 느낌이었다면 GPT-4는 진짜 박사님 같은 느낌인 거예요. GPT-4의 성능 비교를 위해서 이 수많은 시험들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머리 아프네요. 그리고 결과는 파란색이 GPT 3.5, 녹색이 GPT 4입니다. 확실히 레벨업을 한 게 점수로도 차이가 나고요. 사람이 아닌 AI를 위한 테스트, 머신러닝 모델을 위한 다양한 테스트에서도 GPT-4가 이전 버전을 훨씬 앞섰고요. 특히 언어 이해력도 굉장히 높게 측정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여기 한국어도 보이시죠? GPT-4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수준 향상이 느껴지시나요? 진짜 대박인 건 오픈 AI 실시간 방송 동안 보여진 내용인데요. Drawn mock-up of a joke web. 여기 대충 그려놓은 웹사이트 디자인입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 GPT-4에게 보여주면서 Here we go. 간략하게 웹사이트 만들어줘 No salt. 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웹사이트 코드를 뚝딱 만들어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여기에 농담 1, 농담 2 보이시죠? 이거를 GPT-4가 알아서 생성해 준 겁니다. 이 각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가 바뀔지도 이미 구현이 돼 있고요. 말 그대로 사진에서 웹사이트 구현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저 사람이 쓴 글씨도 잘 못 읽겠던데 AI가 그걸 또 어떻게 알아듣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네요. 디자인이야 뭐 더 대화하면서 계속 가다듬어 가겠지만 진짜 몇 분 만에 그림으로 대충 그린 스케치에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현재 GPT-4를 개발자로서 사용해보고 싶으시면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순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챗GPT 유료 회원이시라면 맛보기 테스트는 가능합니다. 맛보기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뭐 사진이나 소리는 아직 사용이 안 된다든지 또는 몇 천자 정도로 긴 글은 아직 안 된다든지
하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GPT-4가 얼마나 더 정교해지고 정확해졌는지는 맛보기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물론 앞으로 테스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제한 기준이 바뀔 수도 있겠죠. 저희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4시간마다 100번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4시간 동안 100번 대화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챗GPT의 유료 사용자, 그러니까 챗GPT 플러스 멤버이시면 테스트는 굉장히 쉽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모델 보이시죠? 예, 클릭해서 원하는 모델 클릭하시면 바로 테스트 가능합니다. 자, 뭐를 물어봐 볼까요? 해리포터가 항용 18장 배우는 소설 써주세요. 이전 챗GPT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소설 하나 뚝딱 끝내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테스트할 순 없었지만 앞으로 GPT-4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더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웹사이트들도 바로 열 수가 있고 고등 수학 문제도 해결해주고 친절한 부연 설명은 보너스입니다. 거의 친절한 챗GPT 정도. 간단한 사진 편집이나 사진 수정도 해줍니다. 원하는 대로 사진을 수정한 후 다운로드 링크도 만들어주고요. 다양한 플러그인을 통해서 챗GPT와 연동도 가능합니다. 챗GPT를 활용하는 회사가 더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죠. 물론 챗GPT도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GPT-4는 2021년 9월까지 지식만 습득했어요. 그 말인즉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대화창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산으로 가기도 해요. 이건 대부분의 거대 언어 모델의 약점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대화를 막 하다 보면 맥락에 따라서 대화가 흘러 가다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도 그러지 않나? 저도 막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 막 산으로 가고 어쨌든 이전의 챗GPT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대화가 가능하긴 하지만 100% 완벽하진 않다는 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가 진행 중이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향상될 거라 예상합니다. 사실 GPT-4는 7개월 전에 완성이 되었다고 해요. 시기상 챗GPT가 나오기도 이전이에요.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게 AI를 훈련시키고 악용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등 시스템 향상에 전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GPT-4 웹사이트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보이던데 포인트는 어쨌든 더 안전해졌다. 그리고 꾸준히 발전시킬 거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새로 나온 GPT-4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와, 무슨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발전했대? 하면서 신기해 하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사용해 보기 전에는 뭔 소린지 가늠이 안 되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아직 사진을 테스트해 볼 수 없다는 점이 약간 아쉬웠는데 나중에 챗GPT에서 사진이나 소리 기능이 들어가면 영상으로 다시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쯤 해서 요 근래의 AI 경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AI 경쟁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방대하니까 오늘은 특별히 거대 언어 모델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챗GPT를 직접 사용하면서 신기하다, 세상이 많이 변하겠네 하고 느끼는 것 이외에 더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픈 AI의 창시자 겸 CEO 샘 알트만이 한 말인데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AI를 완벽하게 완성한 후에 출시하는 것보다 AI 성장 과정에 따라서 꾸준히 다른 버전들을 출시하고 자주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회가 AI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스며들게 하겠다라는 말인데 이게 큰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천천히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자, AI 산업의 1, 2등은 누굴까요? 압도적으로 구글과 메타입니다. 아유, 요즘에 뉴스에서 구글의 위기, 메타의 위기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야? 하시기 전에 설명을 좀 더해볼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를 논하자면 두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데이터의 양과
학습부터 서비스까지 가능케 하는 인프라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일 많이 갖춘 회사가 AI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데이터 양부터 알아볼까요? 데이터 하면 구글이고 구글 하면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검색량의 90%를 무려 10년 넘게 차지하면서 얻은 그 많은 데이터에다가 그 덕분에 쌓인 전 세계 모든 광고 데이터, 그리고 세계 1위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글은 뼛속까지 데이터 회사입니다. 아마 구글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 뒤를 따르는 메타 또한 10여 년 동안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등 소셜 플랫폼으로 모은 빵빵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두 회사의 데이터 양은 압도적이에요. 다른 회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양과 비교했을 때 아예 단위 자체가 다르다고 해요. 0이 몇 개는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되고요. 또 오죽하면 AI 기술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1, 2위가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라는 건데요. 이 각각도 구글과 메타가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간에 AI를 연구할 때 구글 또는 메타가 만들어 놓은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덧붙여보자면 우리가 GPT 하는데 이게 사실 얘의 약자거든요.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미리 훈련된 생성형 트랜스포머라는 의미인데 그 중에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구글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GPT 기술의 근본 기술까지도 사실 구글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왜 구글과 메타가 AI 산업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지 구구절절히 설명드렸는데요. 어쨌든 포인트는 AI 데이터나 AI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구글과 메타는 미친 존재감이라는 거, AI 개발에 있어서는 이 두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AI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서비스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스케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AI를 연구하고 학습시킬 때 엄청난 양의 CPU, GPU, 램 등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들도 엄청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엄청 비싼 컴퓨터들이 엄청 빨리 전 세계를 상대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네, 결국에는 그놈의 돈이 문제죠.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점유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1등이 아마존의 AWS,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3등이 구글 클라우드예요. 여기에 지금 보이진 않는데 메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여기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본인들 인프라가 아마존 못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절대적인 강자가 구글과 메타였는데 요즘에 약간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게요. 아까 이 사람 기억나시죠? 오픈 AI CEO? 이분이 제시했던 그 가랑비 수법. 미완성적인 AI 모델을 꾸준히 출시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하자 라는 걸 주장한 분이죠. 사실 이게 스타트업의 기본 마인드셋 또는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빨리 만들고 빨리 실수하고 빨리 부수고 빨리 고치고 꾸준히 발전시키자 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완벽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셋? 굳이 비유해보자면 박치기 스타일? 어쨌든 모든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이렇게 박치기 스타일로 탄생하는데 구글과 메타는 이미 거대한 IT 공룡 기업이란 말이죠. 그냥 냅다 박치기를 하기에는 사회적 파장과 돌아올 수 있는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많은 개발을 해왔는데 이걸 제품화하고 출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어요. 아, 이거 내보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고민을 너무 오랜 기간 해온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등에서 이미 AI 챗봇을 그것도 여러 번이나 출시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당연히 부정적인 피드백도 받았었겠죠. 뭐 챗봇이 문제될 말을 하더라, 뭐 기분 나쁜 차별 발언을 하더라, 부도덕적인 말을 하더라 등등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바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다시 연구 및 개발에 전념하는 패턴이 꾸준히 반복됐었거든요. 그도 이해는 되는 게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공룡 회사들이다 보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논란을 최소화하고 싶었던 거는 당연히 이해가 돼요. 게다가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우리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기술을 욕 먹을 거 각오하면서 논란을 감당하면서까지 출시해야 되나? 라고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굳이 서두를 필요성을 못 느꼈다랄까? 그에 반해서 오픈 AI는 스타트업 스타일에 맞게 일단 박치기를 했어요. 사회적 파장이 있을 걸 알았고 당연히 실수도 있을 걸 예상했겠지만 일단 박치기로 세상에 내놓은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거대한 IT 기업들이 너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오픈 AI라는 스타트업한테 한 대 크게 얻어맞았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긴 좀 이르지만 발등에 불 떨어졌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픈 AI는 챗 GPT를 출시하면서 한마디로 물 만났어요. 물을 만나서 막 노를 막 신나게 적고 있죠. 게다가 본인들도 챗 GPT가 이렇게 크게 터질 줄 몰랐대요. 지난 2년간 오픈 AI가 연구하던 건 GPT-4였는데 약간 중간 점검식으로 GPT 3.5를 출시해볼까? 라고 해서 만든 게 챗 GPT였던 거고 그게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연구와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죠. 왜냐면 구글이랑 메타가 본격적으로 이 경쟁에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격차를 벌려놔야 되니까 그 둘이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자기들만의 데이터를 수집해 놔야 하니까 사실 저 이거 촬영하기 바로 직전에 또 큰 뉴스가 하나 들려왔는데 오픈 AI에서 발표한 GPT 기술 사용료입니다. 솔직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뭐 굳이 필요가 없지만 다른 회사들이 지불해야 하는 GPT API 가격이 기존 가격의 10분의 1로 책정이 되었대요. 쉽게 말해서 90% 세일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갖다 써요 라는 의미예요. 정말 다양한 서비스나 앱들이 이제 챗 GPT를 활용하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 오픈 AI는 물 들어와서 미친 듯이 노를 젓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사실 노 젓는 수준이 아니라 노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모터를 돌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애플과 인프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마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앞으로 어떤 경쟁 구도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AI가 더 이상 연구실에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까 하고 고민하는 시기는 확실히 지난 것 같고요. AI 발전이 이제는 사회적 충격으로 계속 다가올 거고 모두가 같이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바꿀 이 AI 경쟁에서 누가 선점을 하게 될지, 사회적 문제나 우려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우리 삶이 어떻게 향상될지, 또는 어떤 유용한 기능들이 출시될지 꾸준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에 궁금한 거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 엄마 내가 알려줄게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가 궁금하신 멋진 엄마 아빠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회원님들 멤버 전용 영상들이랑 멤버 전용 커뮤니티 글들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들을 더 쉽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